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화폐란 도대체, 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국부론에서 계속 했던 거지만 또 한 번 반복을 할까 해요. 더 자세하게는 국부론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 페이지에 국부론 페이지에 이 돈과 돈의 정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정식 제목은 1권 4장 돈이 사용되는 원리, 그 다음에 1권 5장 생필품의 실질 가격, 노동으로 표현된 가격과 명목 가격, 돈으로 표현된 가격, 이거를 보시는 게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앞서서 돈이 사용되는 원리에서 처음 돈이 나와요. 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막 이미지도 넣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정성 들여 했었어요. 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치의 근원은 노동입니다. 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100만 번 강조해도 돼요. 모든 가치의 근원은 노동이에요. 노동. 금이나 은이나 달러가 아니라 가치의 근원은 노동입니다. 노동. 근데 사람은 똑똑해서 이제 노동을 서로 교환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만든 활은 친구가 오늘 하루 동안 잡아온 사슴과 1대1로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라는 것은 그것을 얻는 데 들이는 수고와 거의 같은 거예요. 그 노동량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누구는 방바닥에 앉아서 가만히 화살을 만들었고 누구는 밖에 나가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막 힘들게 하루를 쓴 거일 수도 있죠. 편하게 하루를 노동한 것과 고생하면서 하루를 노동한 것. 이것끼리 1대1로 교환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대략의 같은 노동일 경우, 양으로만 따졌을 경우에 동일하다면 1대1로 교환되지만 수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거는 비율은 변해요. 이 비율이 변하는 거를, 이 수고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치는 정확하게 매길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장에서, 흥정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이 노동의 힘든 정도와 들어간 시간, 고생, 수고,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가치를 매겨줍니다. 시장이. 무엇을 통해서? 거래와 흥정을 통해서. 이거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딴 얘기하는 그 쓰레기 정치꾼들과 신성한 노동자의 탈을 쓴 정치꾼 노조 놈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을 하지만 동일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측정을 따로 안 합니다. 시장에서 가치를 매겨주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도 없어요. 시장에서 정확하게 가격을 매겨줍니다. 내 노동의 결과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시장이 아닌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뭐 최저임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고가, 이제 그 회사 같은 데서 이제 해고가 이제 어렵고 이러다 보면은 정확하게 내 노동량이 급여로 산출되진 않아요. 그거는 시장을 자꾸 방해해서 그래요. 그 쓰레기 정치꾼들이. 쓰레기 정치꾼들과 신성한 노동자의 탈을 쓴 쓰레기 정치꾼, 실제는 쓰레기 정치꾼인 노조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시장에 이런 그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을 자꾸 불구로 만들어요. 그리고서 나타나는 어떤 왜곡된 불행을 마치 시장에서 발생한 불행인 것처럼 또 오도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쓰레기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본인들이 쓰레기로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만들고 그들이 살아갈 자리를 확보를 해 나가요. 그래서 시장이 다시 원점으로 자연 상태로 돌아오면
그 쓰레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합니다. 쓰레기들이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얘기가 좀 샜고요. 물물 교환을 하다가 물건들을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 물건들로의 교환이 보장된 중간 매체가 등장하고 이를 화폐라고 한다. 사슴하고 활하고 바꾸는 거는 이제 바꾸는데 사슴 맨날 들고 다니기 귀찮고 어떤 때는 화살이 그 사슴 한 마리어치 100개씩 필요하지 않고 어떤 때는 50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슴을 반을 쪼개서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귀찮고 받은 쪽에서도 사슴 반 쪽을 받아놓으니까 이거 하루 동안 다 안 먹으면 썩어버리는데 하루 동안 사슴 반 쪽을 먹기도 어렵고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래서 가령 사슴쟁이가 사냥꾼이 농부를 찾아가서 쌀로 바꿔요. 일단 이 쌀로 바꾸면 이 쌀은 화살쟁이도 언제든지 이 쌀로는 바꿔주거든요. 지가 사슴이 필요 없을 때는 있지만 쌀은 필요가 없을 때가 별로 없고 둬도 별로 썩지도 않고 그 다음에 쌀로 가져다 놓으면은 다른 데 가서 다른 물건이랑 바꾸기도 좋고 그러니까 쌀로 다 바꾸기 시작해요. 이게 화폐예요. 문화권에 따라서 이 쌀이 될 수도 있고 조개 껍데기가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고 금속이 될 수도 있고 옷감이 될 수도 있고 이 화폐로서 기능을 했어요.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조개 껍데기죠. 근데 이제 따님들을 두신 분들은 바닷가에 가보세요. 여자들이 조개 kop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해가 확 돼요. 조개 껍데기는 화폐에 맞습니다. 이거. 그 중에서도 옷감, 돌, 조개 껍데기 이 중에서도 금속은 작고 망가지지 않고 열을 가하면 자를 수도 있고 열을 가하면 다시 붙일 수도 있어서 화폐의 재료로 가장 좋았더라. 금속 중에서도 금과 은은 귀하고 예쁘기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 누구도 금과 은을 물건과 바꾸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절대적인 신뢰가 두 금속에 쌓였습니다. 이 신뢰가 곧 돈인 거예요.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또 있어요. 인류는 계속 발전했죠, 지금. 물물 교환하다가 중간 매체 화폐가 도입되었다가 화폐를 이것저것 써보다가 금속만 쓰다가 금속 중에서도 금과 은만 쓰다가 어느 순간에는 금과 은도 또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 매번 무게를 재야 하는 것. 그 다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금 1g에 쌀 10kg를 주기로 했는데 금이 1g인지 아닌지를 이거 제일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저울을 맨날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금이라고 갖고 왔는데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은이랑 섞여 있는지 어쩌는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금석을 맨날 갖고 다녀요. 그래야 거래가 돼요. 거래 한번 하려면 이거 돈 확인하는데 30분씩 잡아먹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어느 동전을 발행하는 기관에서 옛날엔 주로 국가에서 순금과 순은의 양과 함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일정 양의 금은에 직접 도장을 찍고 유통한 것이 동전이다. 이게 최초의 동전이래요. 이 금 1g, 금 3g 단위로다가 한다고 쳐봐요. 금 3g마다 뚝뚝뚝뚝 재가지고 이제 이게 떨궈 놓고서는 저울 있는 곳에서 다 재서 똑같이 이제 금을 떨궈 놓고서는 거기다가 도장을 쾅쾅쾅쾅 찍어요. 그러면 이 도장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은 이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는 이거는 금 3g짜리가 확실히 맞다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 성분까지 보장이 된 거죠. 이게 흐트러지지 않은 이상 이거는 성분이 금이 맞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위조 동전은 나왔어요. 위조 동전은 이 당시에도 나왔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은이나 동이랑 잔뜩 섞어놓고서는 이렇게 도장만 찍으면 사람들이 금 3g으로 쳐주니까, 믿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화폐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전이.
오만 가지 장치를 두고 뭐 정교하게 만들고 뭐 위조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요 옆에 여기를 이렇게 갉아서 자기들이 취해요. 갉아서 요거 모아서 써요. 요거 갉아낸 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눈금을 또 새겨요. 갉으면 바로 알 수 있게. 계속 한쪽에서 위조하고 계속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걸 방지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국가 자체가 이제 사기를 치기도 했어요. 금을 빼돌리려고 동전에 싸구려 금속을 섞어 주조하고서는 유통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전에 표시된 금의 무게와 실제 함유된 금의 무게가 차이나는 만큼 국가가 이익을 챙겼는데 이것을 신유리지 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유리지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주조 비용을 개인이 댔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그 금 10g, 금덩이 10g하고 금화 10g짜리하고 원래는 같은 값이어야 되는데 금덩이 10g보다 금화 10g이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곳이 있었어요. 주조 비용을 그 개인이 됐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요. 국부론에서 보면은 그걸 이제 신유리지라고 하고 주조 비용을 국가가 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전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고 해요. 금화 10g, 금덩이 10g이 금화 10g보다 더 비싸게 쳐줬다. 하여튼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에 지금 주제는 아니고 개인들이 순금 순원을 들고 가면 동전으로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조폐국이라고 한다. 민트라고 해요. 민트. 민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대장간처럼 생겼어요. 뭐 손님이 금덩이를 들고 오면 금덩이를 뭐 저울로 재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도장 이렇게 녹여가지고 도장을 쾅쾅쾅쾅 찍죠.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줘요. 이 조폐 비용을 유료로 한 나라도 있었고 무료로 한 나라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유료로 했다 그러고 영국 같은 나라는 무료로 했다 그래 해요. 동전이 달았건 함량을 줄였건 조폐 비용이 어떻게 되었건 말거나 시장은 언제나 그 내용을 알고 그만큼을 가치해서 제했다. 시장은 완벽해요. 시장은 언제나 모든 것을 알아요. 금은을 은행에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는데 이 보관증이 곧 금은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이것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폐의 탄생이다. 이 100년도 아니네요. 34년, 1934년이니까 한 80년 전만 해도 벌써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골드 써 있어요. 골드라고. 잘 안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자, 골드라고 써 있어요. This certificate is legal tender in the amount thereof in payment of all debts and dues, public and private. certificate, gold certificate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로다가 법정 통하고 뭐 이런 얘기 해요. 법적으로 이걸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빚과 의무에 이 공적이나 사적인 모든 빚과 의무에 이걸로 지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1000 in 골드, 골드로 $1000다. 골드로 $1000다. Payable to bearer on demand as authorized by law. 이거를 들고 와서 요구하는 사람에게 지불할 수 있다. 골드로 준다. 법에 의해서. 라고 돼 있어요. 이 종이를 들고 오면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데 이를 반드시 금은으로 줘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종이로 주는 게 금으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보관증으로 주면 됐던 거예요. 보관증을 가지고 와서 금은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위한 소량의 금과 은만 가지고 있으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저 보관증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거래를 했어요. 금이 1000파운드 있으면 지폐로 5만 파운드를 유통할 수 있었어요. 왜? 5만 파운드어치 금 교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금으로 바로 교환할 이유는 없었어요. 금이 꼭 필요한 사람은 한 5분의 5명이 1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그 신뢰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한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사는데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사는데 1억 원짜리 금으로 주나 금으로 바꿔주기로 맹세한 국가의 보증을
넘겨주나? 마찬가지죠. 단 국가나 그런 은행처럼 굉장히 거기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하간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불편하게 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었고 지폐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20세기에는 벌써 뭐 금, 은으로다가 거래를 하는 모습은 없어졌죠. 전부 지폐로다가 지폐 동전으로다가 물건을 사고 팔았죠. 지폐가 완전히 화폐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1971년부터 이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거 지금 금으로 바꿔줄게 한 거를 이제 안 해. 우리 금 없어 해버렸어요. 그걸 이제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이제 금태환 중지라고 하는데, 지폐와 금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그러면 돈이 없어졌느냐? 안 그랬어요. 약간의 충격은 있긴 했어요. 근데 여하간 사람들은 여전히 지폐를 화폐로서 잘 쓰고 아무 문제 없이 1972년, 3년, 2019년까지 오고 있어요. 금이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폐가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에요. 가치를 지닌 것은 노동뿐입니다. 노동. 화폐는 노동을 세는 단위일 뿐입니다. 문장이 너무 명료하죠? 이래서 제가 아담 스미스가 너무 좋아요. 화폐는 노동을 세는 단위일 뿐입니다. 화폐는 상거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어떤 가치를 지닌 게 아니에요. 도구지. 금은이 많으면 그만큼 부유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만큼 금은의 가치가 떨어질 뿐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담 스미스가 그 1776년에 책을 발간했는데 이제 17세기, 16세기, 15세기의 어떤 가격을 추적을 하면서 이거를 증명을 해요. 지폐를 찍어내면 찍어낸 만큼 국가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폐의 가치가 떨어질 뿐이에요. 이건 뭐 보통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가치의 원천은 노동입니다. 또 강조. 화폐는 손에 만져지는 지폐의 형태로도 유통되지만 은행의 장부상에 적혀있는 숫자의 형태로도 유통이 됩니다. 우리가 계좌이체를 하죠. 아무런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았지만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지폐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숫자만으로도 그냥 숫자가 나한테 더해지는 것만으로 나는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화폐로 간다는 얘기예요. 손에 만져지는 지폐가 없어도 얼마든지 물건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전자화폐로 그래서 갑니다.